이렇게 병원엔 늘 딱한 사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이 그런 가난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때 정말 그 성압이 걸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소원은 제발 의술이 발달해갖고 멀쩡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 꿈을 얼마나 꿨는지 모르고요. 어느 날 아버님께서 한번 가보자고 병원이라고 갔는데 거기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때 외국에 지원을 받아갖고. 그런데 얼마나 됩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술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집에 와서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냥 진행을 했죠. 근데 그게 그냥 얼핏 생각나서 그냥 저는 잊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런 게 너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게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부당함, 그러면서 나중에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 되면 돈 관계없이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연결한 것 같다. 노동자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때가 50 아, 예, 50하고 때군요. 광주에 한 명 네. 있고 완전 억압될 때거든요. 그렇죠. 저는 의과대학 졸업하고 수련받고 개원을 하는데 그 사회운동, 민주화운동 하는 그 친구들에 비하면은 저는 학교도 안 떠났고 정상적인 삶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가 나는 그 친구들 해야 될 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빚진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전국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 특히 공단 지역에만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양호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분들이 이제 그런 현장 활동을 하거나 뭐 시위를 하거나 그냥 개인의 건강 문제가 생길 경우에 거기에 추가로 돈 문제가 더 고민이 되면 안 되니까 일단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하는 그런 원칙으로 했었죠. 야, 이게 그 당시에 또 이제 공장에서 뭐 일을 하시거나 뭐 해서 부상을 입거나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예. 아유, 그러니까 그 당시 산재 사망률이나 산재 사고율이 세계 1위였거든요. 학생들 중에 산재를 당해서 죽은 아이들도 있고요. 감전사한 경우도 있고, 뭐 많이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도 있고, 뭐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숨지거나 다치는 산업재해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14만 2천여 명이 일터에서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단순히 병난 거를 치료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대책,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고 그 당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어드바이스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았죠. 이건 의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의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치료했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하고 보내는 순간 나머지의 그 많은 과정들은 아무도 그 당시에 이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더군다나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걸 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이 원진 레이온 사건 이걸 우리 그 국장님께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예. 이것을 다 좀 하셨군요. 예.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어릴 때였나요? 이게 한동안 좀 뉴스에도 좀 자주 나왔었고 저도 이거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66년부터 27년간 원진 레온이라는 합성 섬유 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집단 이황화 탄소 중독 사건입니다. 이게 산재 사건이죠. 네네. 예, 원진 레이온 사건.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60년대 한참 이제 경제 개발에 몰입할 때죠. 그때 일본에서 한국에 식민지 보상금으로 뭐 현금도 주고 현물로도 주고 하는데 그 현물 보상 하나로 레이온 회사의 기계를 한국에 이제 줬어요. 그 레이온이라는 거는 이제 나무에서 펄프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이氧화탄소랑 반응을 일으켜서 실을 만들어서 그렇죠. 되게 옷 안감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레이온. 아마 여성 내의나 이 양복 내의에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옷감이죠, 그 레이온이란. 그렇죠. 그 기계를 수입해서 돈을 벌면 어떨까 해갖고. 그런데 그때 이미 그 기계가 오래되고 거기서 환자들이 많이 나와서 일본에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한, 쉽게 표현하면은
일본에서 고철 기계를 들여다가 6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안전 시설이 원래 돼 있죠. 그런데 기계가 조금 노후되면은 그 격리되어야 되는 그 독성가스, 이氧화탄소 배출이 됐군요. 가 배출이 되어서 흡입이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이氧화탄소를 계속 마시게 되는데 그렇게 5년, 10년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쌓이는 거죠. 쌓여서 독성이 나오고 지난해 11월 이황화 탄소 중독으로 하반신 마비 증세를 일으켰는데 신장 이상과 심장 마비 증상 등으로 퇴직한 뒤 정신분열 증세까지 겹쳐 5년간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308분이 사망을 하시고 950여 분이 피해를 봤는데요. 한국 역사상 최악의 집단 산업재해란 기록을 남깁니다. 88년도 7월 달에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딱 일면토로 나왔어요. 원진 레이온 노동자들이 반신불수가 됐는데 퇴직시켜서 지금 올 데 갈 데 없는 상황이다. 이분들이 똑같은 부서에 근무를 했어요. 방사과라고 하는 실을 이렇게 실을 감는 그 기계가 있는 곳에서 일하신 분들인데 거기서 되게 5년 10년 일하시다가 나이가 이제 40, 50 돼 갖고 직장에서 중풍 걸렸다고 이제 퇴직을 시켰군요. 퇴직을 시키죠. 이분들이 처음 몇 년 동안은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있다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당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그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마침 제가 직업병 관련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상담을 했다고 하는 구리노동 상담소에 전화를 해갖고 그 환자들 내가 볼 수가 있냐, 내가 전공하는 의사고 하니까 한번 보고 싶다 했더니 제가 얼른 이제 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네. 쫙 정밀 진찰을 다 했죠. 그랬더니 보통 그 당시에 많았던 중풍의 그 모습에 더하기 중풍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통이 잘 안 되고 더듬거린다거나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온다거나 뭐 갑자기 조금 어려운 슬픈 얘기하는데 이렇게 휴직휴직 웃거나 이렇게 거의 치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이 사람의 이 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게 난폭해질 수가 있어요. 뭐 가정폭력 이런 게 흔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병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 병원비, 의료비로 다 지출을 하더라도 예. 병의 호전은 안 되고. 예. 아, 그래서 그분들 의무 기록을 착 해놓고